어느덧 힘들었던 9월과도 작별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9월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셨죠? 그리고 정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 2,550선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2,400선 중반까지 뒷걸음질 치며 월간 기준으로는 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합니다. 코스닥은 900선대에서 이제는 800선대 초반으로 한 달 만에 100포인트 정도 내줬습니다. 월간 기준 10%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음봉 보시면 아찔하실 겁니다. 이렇듯 9월 한 달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증시와 잠시 좀 이별할 타이밍이 왔는데요. 특히나 이 지친 투자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여유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연휴 동안에 리프레시 잘 하시고요. 이제 10월 달 증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맛있는 술 여러분들 담그실 수 있도록 10월 달 한 달 동안 맛있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늘 미리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시간 30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데요. 이 6시간 30분 허투루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핵심 뉴스 살펴보시죠. 한번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1%대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고요. 여전히 기존에 눌려 있었던 그런 악재가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가지 좀 체크해 보자면요. 먼저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1.47%, 나스닥이 1.57% 약세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 기술주, 방어주, 성장주 이런 컨셉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았습니다. 8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했을 때 2.7% 감소한 걸로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9월에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습니다. 103이었습니다. 예상치 105를 하회했고요. 전월에는 108선이었는데 이것을 역시나 하회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 꺾였습니다. 여기에 기대지수도 좋지 못했는데요. 73.7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이 73.3이었는데 70선 라인대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소비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는 이렇듯 좋지 못했고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상승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종목 가운데 아마존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4%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17개 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마존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일 국채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죠. 셧다운 울려 진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은 총재 가운데 한 명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이 연은 총재가 연은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에서요. 인플레이션 고착으로 기준 금리를 한 번 넘게 인상해야 할 확률이 40% 정도 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을 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내 2번 올릴 가능성이 40%다. 한 번 넘게 인상할 가능성이 40%라고 했으니까 이 2회 이상, 2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 40%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한 번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2번이나 올린다. 게다가 10월에 FOMC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11월, 12월 2번 연속으로 올린다. 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는 의례적으로 11월, 12월은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올린다면 시장에 미칠 파급력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먼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연착륙 확률이 60%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할 확률은 4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이 카시카리 여는 총재 올해까지만 FOMC에서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투표권이 없어지는 여는 총재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FOMC 쪽, 그러니까 연준 쪽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계속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요,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가 7%를 기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5.5%니까요. 두 번 정도 올리면 거의 7%에 육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은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도 그렇고요, 국채 시장도 그렇고 최근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채 시장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이 몇 년 내 최고치,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밤에는 20년물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할 만한 이유는요, 이 20년물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 데이터가 남아있고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2020년 5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최고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10년물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4.5%를 돌파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서 16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10년물입니다. 현재도 4.5%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20년물입니다. 20년물은 4.8%대, 그리고 10년물은 4.5%대를 상회하는 수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16년 전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가 이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입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현재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는지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체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0년물이든 20년물이든 간에 지금 보시는 차트에 따르면은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아무래도 이 점진적인 변화에는 시장에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 급격한 변화는 늘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시죠. 정치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전 대표가 되겠네요. 구속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계속 전해드렸고 이와 관련된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거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확실히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9시경에 병원을 출발해서요. 10시경에 이 실질심사를 받으러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굉장히 강도 높고 긴 시간 동안의 심사 끝에 저녁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입니다. 불구속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쪽에서는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그리고 또 증거 인멸 염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각이 된 건데 기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구속이 된다면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 관련주들이 오를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기각됐으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겠죠. 어제 오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재료 노출로 받아들이면서 재차 밀려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꾸준히 반등을 할지 여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보시면은요, 동신건설 어제 10%나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결과가 알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슬슬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나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것은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의 색깔도 상당히 좀 중요했었죠. 친명계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삼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세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여러 우려 있었는데 1년의 과정 가운데서 이재명 전 대표 다시금 기사회생하는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개별 뉴스입니다. 바로 칩셋 미디어가 어떤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고화질 영상에 특화된 AI 반도체 NPU를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NPU는 생소하시죠? CPU 다음에 GPU고요. GPU 다음 세대가 N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뉴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망을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망처럼 얽혀있는 그런 이 차세대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해서요, 해외 시장 진출을 좀 더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PR 일정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칩셋 미디어 조금 더 글로벌 빅테크의 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칩셋 미디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돋보였고요. 칩셋 미디어 2대 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이었는데 오늘장의 반응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